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기획 조력자 비빌언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말문이 막히거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건 압박 면접이나 토론 면접 때 굉장히 진가를 발휘할 만한 팁이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질문 되받기입니다. 자,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라거나 아니면 답이 너무 뻔해 보여서 오히려 더 당황스러운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비빌언더 씨, 왜 제가 당신을 뽑아야 되죠? 라거나, 정말 본인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세요? 뭐 요딴 거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네. 이럴 게 아니시라면 한번 세련되게 질문을 되받아 보세요. 쉽게 말해서 일단 질문 내용을 그대로 한번 반복해서 내 입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질문 의도를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yes or no 형태의 긍정 또는 부정의 답변을 간단히 이야기하신 다음 이후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접관께서는 저에게 이 회사에 과연 적합한 인재인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주신 질문은 제가 가진 역량이 제가 입사한 후에 조직의 성과로 과연 이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A to G 이렇게 말이요. 여러분들은 이미 질문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질문자의 의도에 대해서 나름의 분석과 판단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서는 yes or no 형태의 명쾌한 대답을 하시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 논리적 근거만 충분히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나는 yes, yes, yes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사실 이 방법은 압박 면접 때 분위기 전환용으로 쓰실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가장 진가를 발휘하는 건 아마도 토론 면접일 겁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토론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을 얼마나 잘 관철시키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토론 주제라는 것들이 A와 B가 극명한 주제를 뽑는 것 뿐이지 당장 경영진들이 결정해야 할 만한 아주 커다란 사항, 거창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흔히 실수를 하는 건 다른 사람의 말을 끊어버린다든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근데요, 라는 식의 굉장히 서툰 표현이 튀어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아니라 흥분 상태 또는 조급함을 들키게 되는 것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토론 면접에서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상대방의 이야기를 얼마나 경청하느냐, 원활한 진행을 이끌어갈 만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말이 통하는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토론 면접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 상대방의 주장이 약간 허를 찌른다든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주저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렇게 좋게 비치지는 않겠죠. 그럴 때 질문 되받기를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비빌언덕 씨가 이야기하신 부분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아마도 가, 나, 다 측면에서 생각하신 부분을 이야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고심해 봤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A to G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을 내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준 후에 그가 얘기한 부분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주장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의 분석과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반론, 그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되받기만 잘 사용하시더라도 면접장 또는 토론 면접장의 모든 분위기의 주도권을 어느 순간 나에게로 끌고 올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방법은요. 제 3의 답변으로 상황을 회피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만약 당신이 근무하는 조직 내에서 당신의 상사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알게 될 경우 당신은 신고하겠느냐? 어찌 보면 신고를 하겠다와 신고를 하지 않겠다 두 가지만 있는 것 같죠. 요거를 심리학적 용어로는 프레이밍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틀에 갇혀서 A 또는 B를 선택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심리. 왜 신고하지 않는 거죠? 왜 신고하죠? 당신의 상사인데요? 라고 되물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질문자가 짜놓은 이 프레임에서 아주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꼭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부를 축적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암묵적으로 협조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만약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명확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면 지금이라도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인지 권유해 볼 것이고요. 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행동할 겁니다. 일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논리 A 또는 B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는 C를 생각해 봤습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굉장히 튀어 보이고 거기에 나의 지적 능력까지 뿜어낼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잉!